이 부분에서 심리학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자, 그러면 계속 맺힌 김에 신진경 평론가님한테 계속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페미니즘 비평을 굉장히 활발히 해오셨잖아요. 네. 페미니즘을 연구해오신 입장에서 20대 남성의 혐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혐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거는 페미니즘 연구한 거랑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챕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20대 남성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 영역이 인터넷 공간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이제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20대 남성들은 뭔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러한 이 자의식, 이러한 이 생각, 공정성에 대한 이 생각도 있지만, 강박도 있지만,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강박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돈을 잘 안 쓰고, 여자들이 주로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연예 산업도 그렇고, 독서 시장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들이 더 돈을 많이 쓰니까 내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대 남성들의 어떤 여성 혐오는 바로 소비자로서의 권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실은 요 얘기를 읽었을 때, 20대, 20, 30대 여성, 그러니까 독서 시장에서 20, 30대 여성의 그런 소비 행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오혜진의 글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이 20, 30대 여성들이 독서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국의 남성 작가들이 20, 30대 여성들의 구미에 맞는 작품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착오적이다라고 하면, 시대 착오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여성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런 한마디로 개저씨의 문학에 대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20대의 이제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어떤 기제, 그리고 20대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기제가 이제 조금 유사한 토대 위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비자 주체로 한번 다시 되돌아와 보고 싶은데요. 소비자 주체에 대해서 또 글도 쓰셨던 박건일 평론가님. 자, 이번에 좀 더 현실적인 각도로 들어가서 이 책의 저자는 20대 남성의 여성 혐오를 어디서 찾고 있고, 또 최근에 시사인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똑바로 들었나요? 시사인 기사도. 3편에 걸쳐서. 네. 제가 20대 남자 현상에 대해서 나왔죠. 네. 저희랑 시사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20대 남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20대 남성들 유별하게 여성 혐오적이고 반페미니즘 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대 남성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기사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책에서 한국 남대에서 짚고 있는 이 온라인상에서의 남혐, 여혐 문제는 표피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나온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본질적으로 경제, 사회, 제도, 이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시사인 기사, 20대 남자의 현상, 이 기사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문조사를 직접 만들어서 20대 남성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어요. 20대 청년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진 않았다. 그런데 유별나게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한 수준의 반페미니즘의 성향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이 한국 남자라는 책과 이 시사인의 이번에 특집으로 3회에 걸쳐서 나온 기획이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최태섭 씨가 쓴 한국 남자 D편에도 이제 게임을 하는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멘탈리티하고 지금 여기 이 시사인에서 다루고 있는 20대 남자 현상에서 나오는 20대 청년들의 멘탈리티가 좀 공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명하는 부분들이 왜 어떤 원인에서 나왔는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최태섭 씨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경제적인 지위의 하락,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버지 세대 혹은 뭐 삼촌 세대와 같은 이제 계급적인 지위에 이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그 지금 20대 청년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이는 한정돼 있는 거죠. 그 한정돼 있는 파이를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동년배 또래에 있는 여성들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고 시험을 볼 때도 계속 이제 그 여성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여성들이라는 존재는 본인의 연애 대상이기도 하고 장래 결혼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장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경쟁자이면서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면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여성 혐오, 지금 20대 남성들에게 나타난 여성 혐오의 바탕에는 그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20대 남성들보다 돈을 몇 퍼센트 덜 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어떤 생각을 확고해요.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지만 우리가 20대 여성보다 덜 벌고 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20대 남성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20대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그 캔자스대 사회학과의 이제 김창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증적인 연구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실제 결과가 달리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강범위하게 공유하고 있고 끼리끼리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정체성이라는 거하고 피해자 정체성,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내가 인간으로서의 권리 혹은 한 사람의 누군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가 어디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비자로서 정당한 돈을 지불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밖에 자기 권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나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이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천무인권이라든지 혹은 기본권이라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허울뿐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나의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은 내가 소비자로서 내가 지불한 만큼 받을 수 있을 권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로서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을 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20대의 이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걸 빤하거든요. 이 청년들한테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을 피해자의 지위에 계속 위치시키면서 혹은 또 소비자의 지위에 위치시키면서 내가 이만큼 지불한 것을 왜 너희들은 다시 되돌려주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받았는데 왜 너네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정체성, 소비자 정체성 이것이 사실은 한국 남자 20대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인가 동시에 저는 이것이 또 20대 남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고용 불안이 이제 장기화되고 만성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상시화된 시대에는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일자리는 실제로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그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격화된 이제 각자 도생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자기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권리를 이제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라는 것이 결국 법도 제도도 아니고 결국 내가 피해자인 걸 주장하거나 내가 소비자인 걸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 소비자 피해자 정체성을 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에서도 20대 남성들이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주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자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어떤 중요한 주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소비자 주체와 가부장제가 결합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여성은 그 경제적인 서포팅을 받는 대가로 나한테 성과 육아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여성의 관계, 남성의 관계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종의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이 남성 중심으로 이제 굴러가는 인터넷 공간이 있고 그게 남초 커뮤니티고 아니면은 이제 그 게임 온라인상의 어떤 그 게임인데 그 세계가 이렇게 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유희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놀이 문화처럼 다루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그 과정에서 습득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관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막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면서 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종의 군대를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동성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 마초적인 그런 문화를 습득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이제 게임만 잘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계급적 정체성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게임만 잘하면 아니면은 거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뭔가를 투척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관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화 속에서 손쉽게 교환되는 게 여성의 벗은 몸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고 그게 일종의 어떤 이렇게 찰진 그런 농담들 이런 것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학습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도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었고 여성을 이렇게 이렇게 타자화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상화하고 그런 문화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혐오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거는 사실은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이러한 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놀이 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시사인 이 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시사인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20대 남성 특집 기사를 가끔씩 계속 거의 분기에 한 번 꼴로 제 어떤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20대 남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시사인에서 묘사하듯이 정말 특수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만나는 괴물 같은 존재들인가. 실제로 이걸 읽어보면 진짜 괴물이거든요. 20대 남성들은 특히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근데 과연 그런 전무후무한 괴물 같은 특수한 존재들인가, 그런 집단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보면 사실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시사인에서는 자꾸만 이 최근의 20대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나치게 이 특권화시켜서 표현을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군 가산점 폐지 직후에 엄청난 온라인에서의 남성들의 이를테면 집단 행동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온라인에서 청년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봉기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때 부산대학교에 이제 페미니즘 맺힌 월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정말 엄청난 폭력적인 사태들. 이화오적. 네, 그런 폭력적인 일들.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전화로 살인 협박, 강간 협박을 하기도 했고.
그런 사건들이 20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 20년 전에 그런 사건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지금 40대 중반이 됐어요, 나이가.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20대 남자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연령 효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지금 20대 남자애들이 좀 이상해. 막 이상한 소리에 너무 혐오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지금의 상황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소위 말하는 최신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편견, 리센시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최근의 것에 지나치게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편견을 여기에서 이제 범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 소비자 정체성 같은 것들도 저는 20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종의 정체성에 빠져 있고, 그런 정체성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싸워야 될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라든지 제도적인 폭력이라든지 진짜 싸워야 될 권력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지금 벌어지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역사적으로 벌어져 왔던 과정들을 도외시하면 우리가 좀 착시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조금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국에 또 뒷짐지고 있는 건 40, 50대 남성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 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존속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들이 뭐 피해자 정체성, 소비자 정체성에서 그것들을 뭐 호소하거나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들이 분명한 반면에, 왜 상대적으로 20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로 우선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아까 심리경 선생님이 뭐 유희 문화 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공유하고 있는 이 어떤 스키마가 20대에게 있어서 훨씬 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는가, 지금 누구에게 이 분노를 돌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까 유희의 감각, 결국에는 포스트 모던한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방식, 세상에 옳은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DC 인사이드 감수성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병신, 나도 병신, 그러니까 세상에 더 올바른 병신은 없다라고 하는 종류의 우리 모두 병신이 되는 이 논리 구조라고 하는 것 안에서 20대가 학습한 감수성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병신 논리 안에서 더 약한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더 효과적으로 타격감을 줄 수 있는 유희의 대상을 발견할 것이냐, 이쪽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효과적으로 한때는 뭐 빨갱이였고 한때는 전라도였고 지금은 또 여성이 되는 이런 방법의 수순들을 밟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